오늘도 변함없이 해가 뜨고 우리는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눈부신 일생입니다. 누가 인류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구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인류는 급속한 진화를 거듭했고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융합으로 피지컬, 디지털, 바이오로지컬의 경계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바꿀 이러한 메가 트렌드 속에서 라이프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중심의 EDGC가 있습니다. EDGC는 이원의료재단과 다이에그노믹스사가 함께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한 한미합작법인입니다. EDGC는 독창적인 유전체 분석 기술로 획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암검사, 맞춤치료, 동반 진단 등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예측 예방의료 기반 맞춤 및 정밀의료 헬스케어를 실현하는 전문 바이오 기업입니다. 2013년 설립 후 글로벌 유전체 비즈니스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으로 매년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 및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립 초기부터 과감한 투자로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국제 인증 획득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DGC는 글로벌 유전체 비즈니스 리더로서 일루미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최고의 BT, IT 기업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리딩 기업 12개 사만이 참여하고 있는 메가 프로젝트 GSA 콘소시움의 아시아 유일의 기업입니다. 결혼 전 유전자 보인자 검사, 산전 폐하 검사, 신생아 검사, 여성 암 검사 등 여성과 아기 건강을 위한 유전자 검사 사업, 조직과 액체 생검 치료에서의 각종 암 검사 그리고 신약 개발을 위한 정밀 의료 등 질병 진단 기반 및 예측 예방 진단의 임상 유전체 사업, 그리고 개인 유전자 정보 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가 유전자를 분석 의뢰하는 DTC를 시작으로 개인 유전자 특징을 기반으로 한 DNA 앱 개발을 하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입니다. 개인 유전자 특징을 콘텐츠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식품, 화장품, 피부관리, 건강검진 등 맞춤형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개인 유전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EDGC는 교육사업 및 라이프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신생기업의 창업교육센터 지원을 통한 유전체 산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스마트 DNA 캠퍼스, 스마트 DNA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융합 사업을 통한 유전체 산업의 생태계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DGC는 4대 핵심 사업 분야, 즉 DNA 앱, 개인 유전체, 임상 유전체, 액체 생검 사업 간의 조화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BT, BI, IT를 융합한 퍼스트 무버로서 유전자 기반 개인 맞춤형 생태계를 주도하고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유전자 산업은 인류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 행복한 미래를 만듭니다. 글로벌 유전체 비즈니스 전문기업 EDGC. 안녕하세요. EDGC 액체 생검 온코캐치의 브랜드 런칭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EDGC가 그간 준비해온 액체 생검의 연구와 서비스에 대한 개략적인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고 온코캐치 브랜드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행사는 2시 반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며
순서 마지막에는 Q&A 시간이 있으니 발표 중이더라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참석자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채팅창에 실명 그리고 신청하실 때 사용하셨던 전화번호 마지막 4자리를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일 먼저 EDGC의 설립자이자 대표님이신 이민섭 박사님의 유전체 혁명을 통한 암 정밀의학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전체 기반 정밀 의료 헬스케어 전문기업 이원 다이그노믹스의 대표이사 이민섭입니다. 오늘 주말에도 저희 온코캐치 브랜드 런칭 행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EDGC는 인천 송도의 한국의 이원의료재단 산하 이원생명과학과 미국 샌디에고의 다이애그노믹스 간의 한미 합작 유전체 바이오 IT 정밀의학 기업으로 2013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코스닥 상장과 혁신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응용 상품 다양한 서비스 확대로 4차 산업혁명의 선두 융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EDGC의 핵심 기술 부분인 정밀의학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의학은 기존의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의료에 반해 환자 개인의 특성과 차이점에 기반한 유전체와 다양한 건강과 생활 및 환경 정보를 융합해 환자에게 최적의 건강과 치료를 제공하는 차세대 혁신 의료 건강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의학의 핵심은 먼저 질병 예방을 위한 정확한 예측 그리고 정밀 진단을 통하여 가장 빠른 시기에 질병을 찾아내고 환자 개인에게는 맞춤 치료와 차별화된 의료를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검사를 통해 환자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상품 개발을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밀의학의 핵심 정보는 바로 나 자신의 유전자 분석과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므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정밀의료에 있어 개인 유전자 분석의 중요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정밀의학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류의 기대 수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의료의 한계점이 더욱 자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데서 볼 수 있습니다. 호모 헌드레드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난 20여 년간 보면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대 수명이 급격한 속도로 증가를 해왔고 또 조만간 인류의 기대 수명이 약 100세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2009년 유엔의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17년 영국의 전문의학 전문지 란셋에서 다양한 통계 자료와 연구를 통해 기대 수명 90세를 넘기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예측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향후 10년간 기대 수명이 다른 나라보다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특히 한국의 여성의 기대 수명이 90세를 넘기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가 국내의 연구가 아닌 해외의 유명한 학술 연구기관에 의해 종합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는 데 더욱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함께 다양한 바이오 IT의 복합적인 발전에 의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100세 시대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그에 대한 우려 또한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장수 시대의 인식과 영향 요인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러한 100세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불행 또는 재앙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건강과 관련된 질병들이 이러한 장수 시대의 가장 큰 우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령화와 관련된 가장 심각한 질병은 다름 아닌 바로 암, 즉 종양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동안 의료 기술의 발달과 이런 그 혁신은 많은 질병들이 오히려 그 상황이 좋아지거나 또는 줄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암의 경우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나라들이 그 뇌 심혈관계 질환이 가장 높은 사망률을 차지했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기존의 질환을 제치고 암의 사망률이 대한민국 그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기대 수명 하에서는 3명 중 1사람이 암에 걸리게 될 것이고 이 기대 수명의 증가와 함께 그 수치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밀의학에 기반한 암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측과 예방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정리한 것처럼 암은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유전적 요인을 가장 많이 받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암은 선천적인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인 어떤 유전자 변이의 종합적인 상호관계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원인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게 된다면 이 호모 헌드레드 시대의 암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선천적 유전자 요인을 보게 되면 나의 암의 위험도를 미리 예측함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예와 같이 각종 암은 유전적인 요인과 비유전적인 요인, 즉 어떤 환경과 생활 습관들의 그 종합적인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많은 암들이 그 종류에 따라 다른 위험도와 다른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할리우드 영화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위험 유전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이와 같이 유전자 검사를 통한 정확한 예측을 하게 됨으로써 어떤 특정 암의 위험도를 현저히 낮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도 이러한 다양한 유전자 상품 서비스와 함께 개인의 다양한 질병과 이 암의 위험도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이런 액체 생검이라고 하는 기술은 어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 유전자 검사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후천적인 유전자 변이를 혈액이나 타액 또는 다양한 그 액체 그 인체 유래물들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고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기술인 것입니다. 즉 살아가면서 생기는 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우리가 미리 찾아내고 진단함으로써 예방까지 가능하고 또 아주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술인 것입니다. 이러한 액체 생검 검사는 2015년도에 그의 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MIT에서 선정이 되었으며 여러 회사들이 이러한 기술 개발과 함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EDGC도 이러한 액체 생검 기술과 상품 개발에 그동안 집중해오고 있었으며 이 분야의 다양한 특허와 그리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면에서 아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액체 생검 검사야말로 조기 선별 검사부터 환자 맞춤 치료 그리고 예후 예방까지 정밀의학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고는 바와 같이 이 암 예측에 있어서 어떤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한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암들은 조기에 발견하거나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뭐 여러 가지 암들이 있지만은 각각의 암들의 그 어떤 위험도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은 전이암인 경우, 그러니까 보통 암을 늦게 발견할 경우에 생존율은 한 20%대라고 하지만 조기암인 경우는
생존율이 거의 90%까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암들이 치료가 가능하거나 결국은 완치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암들은 한 대여섯 가지 암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조기 검사를 하기가 어렵고 검사를 하더라도 그 정확도가 높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즉 암은 우리가 예측과 예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또 조기 발견을 한다 그러면은 아주 그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서 정복이 가능한 질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암들은 우리가 다양한 이런 그 액체생검과 같은 유전자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90% 이상의 생존율까지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암 유전체 기술 관련된 기술의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지금 그 미국의 이런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35년까지 약 한 그 75빌리언 달러의 마켓 성장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이원 다이그노믹스 지놈 센터는 호모 100 시대를 맞아서 이런 정밀 의학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의 시대를 맞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온코캐치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철 원장님의 암 조기 진단의 현황과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김경철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이온 다이그노믹스의 CMO, 칩 메디컬 오피서로 있는 부사장이기도 하고요. 현재 오른쪽 그림에 있는 강남 메이저 병원의 경영원장으로 헬스 에이징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경험이 또 유전체 경험도 있고 현재는 또 대한 검진학회에 또 이사로 있으면서 질병의 어떤 조기 진단이라는 관점에서 의사 입장에서 어떠한 기술을 요구하고 또 뒷부분 좀 시간이 되면은 아마 오늘 뒤에 발표하시는 이성훈 우리 사장님의 강의 중에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제가 암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을 정복하려면 조기에 진단하는 게 필요해요. 아무리 지금 현재 치료 기술이 발달돼서도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사실은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은 없죠. 근데 암종별로 조기 진단이 우리나라는 꽤 많이 잘 되고 있어요. 위암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에서 조기 진단이 되지만 여전히 간암이나 폐암에서는 조기 진단율이 떨어지고 특별히 췌장암 같은 경우는 조기 진단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암을 정복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조기에 진단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70년대부터 의사들은 되게 익숙하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검진센터라는 곳에서 종합검진할 때 혹시 암과 관련된 혈액검사 하실래요? 할 때 그 하는 검사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암 단백질, 우리가 튜머 마커라고 해요. 전립선암 수치 아마 남성들은 많이 해보셨을 텐데 PSA 또는 대장암 CEA 같은 그런 대표적인 암 표지자 검사라고 하는 단백질 검사들은요, 굉장히 쉽게 암을 있냐 없냐를 알 수 있어서 좋지만은요, 이제 문제는 진단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흔히 말하는 민감도 또는 특이도가 물론 어떤 특정 암종에 따라서는 높을 수 있지만 여전히 70%도 안 되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 수치가 올라가서 암이 있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암이 없다고 말하기도 뭐한 애매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최근에는요, 아마 우리 개원가 쌤들 계신 분들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스마트 암 검진이라고 해서 특정 회사에서 앞서 여러 암 표지자들을
한두 개씩 보는 게 아니라 최소 8개 이상 거기다가 염증 수치 같은 것을 합쳐가지고 같이 해서 흔히 말하는 AI 방식으로 사실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주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다중 암 단백질을 마커로 분석하는 것은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앞서 암 표지자가 우리가 주판 시대에서 좀 워드 프로세서 같은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와도 궁극적으로는 PC 시대, 이제 컴퓨터 시대에는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더 이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혈액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하고 질병을 진단한다 했을 때 다 관심 갖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마 대표적인 역사적으로 과학 사기 사건 중에 한 사건인데 들어보셨나요? 엘리자베스 홈스. 이 여성이 과학자예요. 37살 젊은 나이에 무려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차린 다음에 90억 불이라고 하는 거의 100억 불에 가까운 그것도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아주 유수한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혈액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한다. 더 나아가서 일반 질환 200개까지 진단한 데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이후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특별히 데이터 조작이라고 하는 어떤 사기에 연루되면서 결국 이 회사는 도산되기도 해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거죠. 힘들게 방사선 쬐면서 MRI, CT 비싼 장비로 암을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는 진단을 혈액 한 방울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욕구들이 있어요.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한 6가지, 좀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암 바이오마커, 즉 혈액이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뭐 타액일 수도 있고요. 암을 진단하는 도구를 기존의 방법이 아닌 바이오마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early detection, 빨리 진단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MRI나 CT 상에서 종양이 커져가지고 1cm 이상 돼서 발견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종양이 생겨서 커지기 전 단계에서 어떤 유전자 레벨에서 몰레큘러 체인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early detection이라고 하는 거 가장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암은 조기에 진단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암 서바이버, 살아있는 생존자들이 많죠. 근데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재발되는 것을 좀 빨리 알고 싶은데 CT를 너무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노스틱 마커라는 거는 암의 예후를 계속 추적하고 또는 심지어는 어떤 약을 또 바꿀 수 있을 때 그런 도움되는 일종의 암 걸리고 나서 치료하고 나서의 마커가 필요해요. 자, good sensitivity, good specificity 또는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positive prediction value, negative prediction 무슨 얘기냐면요. 흔히 여러분들 민감도, 특이도 이런 얘기. 특히 오늘 계속 뒤쪽에 데이터들은 민감도, 특이도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민감도는요. 여기서 있기는 병이 있을 때 병이 있다고 말해야 되고 이 음성을 최소화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요. 민감도는요. 형사가 범인 잡을 때 일단 의심되는 사람은 다 잡아내야 돼요. 놓치면 안 된다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죠. 특이도는 이런 거예요. 병이 없을 때 병이 없다고 무슨 얘기냐면요. 검사가 이제 기소해야 되는데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검사의 기소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가짜 범인, 위양성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마커는 결국은 민감도와 특이도는 서로 모순적인 거예요. 무조건 잡아들이는 것하고 아주 정밀하게 기소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 두 가지. 그래서 암 진단 시장에서는요. 민감도는 최소한 90% 이상, 특이도도 90% 이상, 가능한 민감도가 더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예요. 네 번째는 non-invasive, 좀 아프지 않게 검사해야 되고요. good accessibility, 쉽게. 그 중에서 혈액이 제일 쉽죠.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high through output이라는 것은 가능한 많은 정보, 그리고 앞서 암 단백질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할 때마다 비용이 그대로 증가되거든요. 이 유전체 검사는 이 마이크로 어레이 칩 또는 NGS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서 많은 정보를 줘도 굉장히 낮은 비용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기술적인 혁신이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진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마커는요. 암을 진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이미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치료에 대한 플랜을 제시할 수 있는 영어로 컴패니언 다이그노시스, 즉 동반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들. 즉 내가 검사한 이걸 가지고 나의 치료 옵션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많은 요구들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 했을 때 최근에 어려운 용어예요. 액체 생검. 생검은 조직 검사라는 뜻이고요. 액체 생검이죠. 영어로 리퀴드 바이옵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직은 낯설지만 벌써 의료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단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MIT 해마다 그 브레이킹 스루 테크놀로지에서 2015년에 이미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암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는요, 신생혈관들이 새로 생기는 암 튜머라고 하는 세포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기설기 그 신생혈관들이 생겨요. 거기를 통해서 굉장히 어설프게,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굉장히 턴오버가 빠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멸, 앱토시스 또는 네크로시스, 괴멸,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암 조직들이 그 신생혈관 통해서 메인스트림으로 끊임없이 암의 조직들을 내보내는데요. 거기에는 세포 단위의 CTC로 암세포가 떠다닐 수 있고요. 세포까지는 아니어도 브레이킹 돼가지고 DNA 조각들이 떠다닌다 해서 CF, 셀 프리 DNA, 백혈구와 적혈구 같은 것이 없는 혈장에서 떠다니는 그 무엇, cfDNA라는 게 있고, 그리고 엑소솜, 마이크로 RNA 등이 있어요. 어려운 얘기인데 잠깐만요. CTC, cfDNA, 엑소솜, 마이크로 RNA,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관심 많으신 분들이 들어왔을 테니까요. 액체 생검하면은 흔히들 어떤 회사들은 CTS로, 어떤 회사는 cfDNA로, 어떤 회사는 엑소솜, 마이크로 RNA, 이게 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CTC는 Circulating Tumor Cell, 말 그대로 떠다니는 암세포 자체를 캡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캡처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항체 붙여가지고 형광물질 방식으로 캡처하는 방식으로 한때 이게 액체 생검의 1등 주자였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로 세포 자체가 라이브 상태로 떠다녀야 되기 때문에 조기암보다는 이미 진행된 암에서의 그런 어떤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요. 요즘 가장 이제 최근에 앞서가고 있고 뭔가 미래형 대표 중의 주자가 엑소솜이라고 있어요. 엑소솜은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무엇을 말하는 건데, 세포가 끊임없이 세포 안에 있는 물질들을 다른 세포에 전달할 때 리피드 드랍플릿이라고 하는 어떤 지질 형태로 떠다니는데, 거기에 원래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RNA 등등이 같이 떠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캡처할 수 있으면은요, 암뿐만 아니라 여러 질환들을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이 많아지면 암이 증가된다고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DNA, RNA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또, 근데 문제는요, 아직까지 이 정확하게 이 작은 양의 이런 엑소솜을 정말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안에 DNA, RNA까지 보관 상태에서 이렇게 스크린하는, 디텍션하는 테크닉은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이크로 RNA라는 것은 특히 일본에서 이제 RNA는 여러분 아실 텐데요. 그 중에서 후성 유전학적 관점에서 어떤 유전자의 어떤 발현을 조절하는 그런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많이 만들어진 액체 생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핵심이 그것이 아니라 가장 탄탄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Circulating Cell Free DNA 또는 Circulating Tumor DNA 개념으로 오늘 접근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우리 뒤에 이성훈 사장님께서 말씀드릴 텐데, 의사 입장에서 이것을 가장 기대하는 것은 첫 번째, 이것이 Early Detection, 즉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동반 진단, 즉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로 또 사용되기 때문에 가장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코캐치는 바로 Circulating Tumor DNA 또는 Circulating Cell Free DNA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 남은 5분 정도 간단하게 암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앞뒤에 사용되는 용어들 잠깐 제가 풀어볼게요. 우리 흔히 유전자에는요, 타고난 변이, 이것을 점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개인 특성을 타고서 태어난 방식이고, 그리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어떤 변이를 소마틱 뮤테이션이라고 해요. 주로 암 변이는 2번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염색체나 염기 수준이나 아니면은 어떤 돌연변이 수준에서 특정 암을 이렇게 더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태어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소마틱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체세포 변이를 가지고 말할 거예요. 변이는 변인데요. 타고난 변이 점라인은 수정체로부터 부모의 특성이 나와서 온 조직, 온 혈액으로 하나, 또 머리카락으로 하나, 모든 유전적인 소유는 타고난 소유는 똑같은데, 암이라는 것은 특정 장기의 특정 위치에서 체세포의 변이, 일반적으로는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복구할 수 있는 유전자가 망가짐을 통해서 암이 생기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특정 조직에서의, 그리고 그것을 혈액 속에서 난다 해서 어떤 특정한 장기 중심의 변이를 체세포 변이, 돌연변이라고 해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태어날 때부터 유전성 암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대장암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근데요, 이렇게 체세포 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특정 유전자의 변이,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가지고 암이 생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생기는 것이 이제 암이 되는 전 단계인데요. 그 전에 바로 DNA 메틸화라고 하는 기능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이 부분을 오늘 많이 강조합니다. 치세포 변이와 또 다른 이건 어떤 구조의 변이가 있기 전에 기능적인 변화인 후성 유전합 변이가 먼저 있는데요. 바로 DNA 메틸화라는 것을 오늘 이해하셔야 이 온코캐치의 핵심 기술을 이해합니다. 즉 암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엑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사이에 암을 시작하는 부분인 프로모터라고 하는 전사 부분이 있는데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여기에 메틸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정상적이지 않은 곳에 암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전사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암을 복구하거나 또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망가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메틸레이션 현상이 과민하게 생긴다 해서 하이퍼 메틸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근데 이런 현상은 이런 특정 유전자뿐만 아니라 유전자 전장을 통하여서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런 글로벌 하이퍼 메틸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뒤에 이성훈 사장님께서 암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이 특징을 이용해서 암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두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DNA 메틸화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앞서 돌연 변이가 생기기 전 단계부터 암이라는 것은 연속 과정이기 때문에 메틸레이션이라는 것을 잘만 측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영상적인 이미지에서 중요하게 되기 전 단계부터 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고요. 또 하나는 조직마다 다른 DNA 메틸화, 유방암하고 대장암하고 같은 유전자에도 메틸 패턴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에서 어떤 유전자 검사, 그 중에서 메틸레이션의 변화를 잘 분석을 하면 이게 대장암인지 유방암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분은 보겐스타인이라고 해서 보겐스타인이라고 해서 존스 홉킨슨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암학자이고 P53 같은 여러 암 유전자를 직접 발견하고 이 액체 생검에서 가장 앞서가시는 분인데요. 얼리 디텍션이 가장 중요하다. 캔서 큐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 말씀드렸던 치세포 변이, 소마틱 뮤테이션, 그리고 메틸레이션, 나아가서 단백질, 또 대사체, 이런 모든 지표들을 컨비네이션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하게 서로를 보완하면서 또 민감도만 높일 뿐만 아니라 티그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상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성훈 박사님의 액체 생검의 글로벌 동향과 EDGC의 액체 생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30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EDGC에서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이제 두 분의 연사께서 액체 생검이 뭔지, 이게 액체 생검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어떤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글로벌하게 액체 생검이 어떻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 EDGC가 액체 생검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저희 이제 강의를 듣게 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서는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비교적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필요하신 분들이 필요하신 기관에서 요청을 해주시면은 자세한 버전을 제가 직접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액체 생검을 상당히 이제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액체 생검은 암의 발생부터 치료, 뭐 제일 나중에 이제 사망하는 데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액체 생검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왼쪽부터 보시면은 이제 환자 한 명이 폐에 암이 하나 생긴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암이 작은 덩어리가 하나 생겼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게 점점 커졌다가 다시 또 이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작아졌다가 그걸 이겨내고 암이 이제 커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암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각을 못 하다가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은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이제 암이 진단이 되면은 수술을 통해서 암을 제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과정에 암세포가 아주 많아졌다가 수술을 통해서 암세포의 수가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암세포가 제거가 됐다면은 이제 뚝 떨어진 상황으로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겠지만은 어디엔가 암이 조금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게 다시 이제 성장을 하는 경우가 이제 재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발을 해서 어느 정도 커지면은 다시 이제 병원에서 재발한 것을 인지를 하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서 이제 그 치료가 잘 들으면은 다시 또 줄어들고 그게 또 잘 줄어들다가도 살아남은 암이 있어서 다시 재발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이제 전반적인 그 암의 어떤 진행 과정을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서 액체생검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은요. 처음에 암이 있는 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이제 정기적인 뭐 매년 병원에 가서 받는 혈액 검사, 이제 건강 검진을 통해서 암이 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선별 검사, 이제 스크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암이 진단이 되고 나면은 암 치료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게 될 텐데, 특히 이제 항암제의 경우에 어떤 항암제가 가장 잘 이제 그 암 치료에 들을 건지를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그 액체생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액체생검 중에서도 동반 진단이라는 컴패니언 다이그노스틱스라는 이름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 수술을 마친 뒤에 암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 뒤에 혹시 암이 조금이라도 재발하는 이제 그런 그런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재발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RD 모니터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발하고 나서 이제 항암제를 치료를 할 텐데 그 항암제가 잘 듣는지 아닌지를 다시 또 검증을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제 지금은 종양 표시자를 써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액체생검 분석법을 쓰게 되면은 아주 정교하게 이게 얼마나 잘 이 치료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4개의 단계로 제가 나눠봤는데 조기 진단, 스크리닝, 동반 진단, 모니터링 재발, 그다음 모니터링 치료 효과 모니터링 이렇게 4가지로 나눠봤는데 각각의 그 진단에 있어서 진단법이 한 가지 진단법을 모두 다 쓸 수도 있고 각각의 진단법에 특화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한 검사법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암을 검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을 한번 뽑아가지고 뭐 폐암만 검사를 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 10대 암이 됐던 뭐 50개, 뭐 20가지 암이 됐던 가능하면 많은 암을 검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암들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높은 민감도의 검사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동반 진단의 경우에는 이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항암제를 처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처방 가능한 마커, 액셔너블 마커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변이가 발견이 됐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항암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동반 진단 검사에는 가능한 처방할 수 있는 마커들을 다 포함해서 검사를 하는 이제 그런 검사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재발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이제 이 경우에는 수술을 한 환자를 대상으로 가장 이제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재발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장 민감하게 조금이라도 암의 흔적이 있으면은 디텍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센시티비티에 가장 정확한 그런 검사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환자 맞춤형 검사를 만들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치료 효과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몸에 암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량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수치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 조기 진단, 동반 진단, 그 다음에 재발 모니터링, 치료 효과 각각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다른 특화된 검사법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되면은 가장 좋은 이제 액체 생검 방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액체 생검 분석법이 개발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올 1월 달에 JP 모간에서 개최를 한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액체 생검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에서 전부 다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발표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별검사, 그러니까 조기 진단을 위한 선별검사, 동반 진단, 모니터링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동반 진단, 아래에 보이는 동반 진단과 모니터링은 상당히 다양한 검사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이제 그것들을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점점점 둘 다 이렇게 점점점 찍어놨는데 여기 다 기술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곳에서 이런 검사법들을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검사, 이제 암 조기 진단을 위한 선별검사에는 사실은 몇 개의 그 분석법이 지금 발표된 게 몇 개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다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암을 검사할 수 있는 다중암 검사와 한 가지 암만 검사할 수 있는 단일암 검사,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단일암 검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가치가 다중암 검사보다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암 검사를 다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레일에서 발표한 갤러리라는 검사법과 트라이브 디텍트라는 회사에서 발표한 캔서식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선별 검사가 실제로 제대로 개발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두 개 회사만이 이것을 이제 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동반 진단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가든트 360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가든트 360은 액체 생검이 시작된 가장 초기에 시장에 먼저 출시를 한 그 선별 검사로 출시를 한 그 서비스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선별 검사로서 가치가, 그러니까 정확도가 그만큼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쉬운 동반 진단 쪽으로 이제 내려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가런트 헬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단일암 검사로 선별 검사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갤러리, 이제 그레일에서 발표한 갤러리가 메틸레이션 검사하는 것이고 다른 대부분의 검사는 점 돌연 변이를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든트 360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점 돌연 변이로 모두 다 액체 생검이 가능할 거라고, 선별 검사가 가능할 거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해보니까 점 돌연 변이로는 한계가 있어서 암을 조기 진단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대신에 메틸레이션이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메틸레이션 분석으로 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선별검사법을 상당히 많은 회사들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데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선별검사를 위해서 메틸레이션 분석할 수 있는 데는 이제 갤러리밖에 없다, 그레일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많은 회사에서 이 액체 생검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선별검사, 동반진단, 모니터링 각각에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메틸레이션을 시퀀싱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메틸레이션이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각광받는 그런 기술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여기 이제 동반진단과 모니터링은 어떻게 보면 검사법이 좀 표준화되어 있다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확보를 하냐, 이제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시장의 크기로 봤을 때 암을 조기 검진하기 위한 선별검사가 가장 크고 모두 다가 개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검사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생검 선별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선별검사를 만들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뭐 선별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정확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암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확도가 높을수록 암을 조기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4기에 검사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가능하면 1기에 아니면은 1기 이전에 암을 검사할 수 있으면 그건 이제 가장 좋은 검사가 되겠습니다. 뭐 두 번째로 암을 다양하게 검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워낙 이제 아직까지 검사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너무 비싸지 않게 이제 검사법을 만드는 거, 이제 그런 뭐 아니면 혈액 채취양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확도가 높으면은 이제 성공했다. 다른 게 어떻든지 간에 이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개발하는 여러 회사에서 자기들의 이제 정확도가 몇 %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A라고 표시를 한 이제 것은 이제 국내 회사 중에 한 군데인데 민감도 특이도를 99%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선별검사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개 회사들에서도 각각 뭐 이제 민감도 특이도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NGS 우리가 하는 것과 좀 비슷하진 않지만은 뭐 지노믹 트리라는 이제 식약처 승인을 받은 대장암 검사법이 있는데 그 PCR로 메틸레이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는 거고 이 회사에서는 대장암 검사를 90% 민감도 특이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제가 캔서식, 그 다음에 가든트, 그레일 이 세 개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캔서식은 SMV를 검사를 하면서 62%의 센시티비티, 민감도, 그 다음에 가든트는 97, 그레일은 메틸레이션만 검사를 하는데 민감 특이도가 99% 이상에서 민감도가 50% 이상이다라고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은 민감도 특이도가 상당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만드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비교하기도 그렇고 그다음 쓰시는 분들도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제 리퀴드 바이옵시 액체 생검은 2015년도에 MIT에서 매년 10 브레이크트루 테크놀로지를 발표를 하는데 2015년도에 벌써 이제 리퀴드 바이옵시가 아주 이제 좋은 그 브레이크트루 테크놀로지가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이렇게 이제 내놨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든트 360에서 2014년도부터 상품 출시를 해서 이것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점돌연변이 다른 모든 곳에서 다 이제 쓰고 있는 점돌연변이로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암을 조기 검사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은요, 암을 조기 검사하기 위해서 에피제네틱 리서치 테스트를 이제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에피제네틱 리서치라는 거는 이제 후성 유전체 메틸레이션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틸레이션 그러니까 점돌연변이에서 암을 조기 검진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만들기 위해서 메틸레이션 분석법으로 이제 돌았었다 하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일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갤러리라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이 그레일은 일루미나에서 스피노프한 그 액체생검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2 빌리언 액체생검 단일 항목으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점돌연변이와 메틸레이션을 초기에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 비슷한 시기에 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 메틸레이션으로 이제 돌아선다 하는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점돌연변이가 지금 모든 다른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 회사에서 거의 대부분 쓰고 있는 방법인데 이것을 포기하고 메틸레이션 쪽으로 이제 돌아서는 이유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큰 이유가 점돌연변이는 모든 환자한테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발표된 것인데요. 렁 아데노칼시노마, 폐선암입니다. 폐선암 환자 한 300명 이상 샘플을 모아가지고 그 각 환자의 암 조직을 떼내가지고 홀 엑솜 시퀀싱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생긴 점 돌연 변이를 모두 다 이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표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세로축이 이제 환자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리고 이 가로축은 각 유전자, 이제 암과 연관성이 아주 높은 그 유전자들의 리스트이고요. 그래서 각 환자 한 명이 여기에 점이 한 개 찍혀 있다는 것은 이 환자는 이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하나가 생겼다라는 이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보면은 한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은 이만큼의 환자, 약 20%의 환자에서는 점 돌연 변이가 전혀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 돌연 변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아주 민감한 100% 찾아낼 수 있는 분석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민감도가 8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제 점 돌연 변이를 관찰을 통한 이제 선별 검사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환자 한 명 한 명이 거의 한 개의 변이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제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개를 실수로 놓치게 되면은 이제 이제 위음성이라고 하는데 가장 나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없다고 판정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제한 사항으로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캔서식이라는 이제 기술을 만들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아까 제 이전에 드렸던 김경철 원장님이 이제 암의 대가로 볼트 포겔스타인 박사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볼트 포겔스타인 박사가 이 논문의 이제 코리스판딩 오서입니다. 그래서 SNV 분석을 통해서 이제 SNV와 이제 점돌연 변이와 그 종양 표지자를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분석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암 1기, 2기, 3기에서 각각 이 정도 정확도로 암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걸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각 암에 따라서 어떤 암은 아주 높은 정확도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었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평균 특이도 99%에 민감도가 62%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이제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나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논문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제한 사항을 여기 써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암 환자를 고를 때 정상이 있는 사람만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놓기를 사실은 정상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에 적용하면은 이 민감도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ealthy individual, 컨트롤, 이제 대조군을 고를 때 아주 건강한 사람만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염증이나 다른 질환이 없는 사람을 고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임상에 이제 검사를 할 때 나올 텐데, 이런 사람들에서 나오는 어떤 변이가 이제 센시티비티를 해칠 수가 있다. 그래서 센시티비티가 62%가 안 나오고, 아까는 스페시피시티가 99%가 안 나오고, 훨씬 더 낮은 스페시피시티에서 이제 검사가 이루어질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별검사에서 정확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 정확도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트릭을 쓰는 것이 많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폴 포겔스타인 박사가 참여한 논문에서조차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은 아마 다른 많은 곳에서도 이런 유혹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해서 그럼 메틸레이션을 분석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유방, 그다음 콜론, 대장, 그 다음에 폐, 간 각각의 조직에 특이적으로 메틸레이션 패턴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틸레이션,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 어떤 조직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유전체 분석을 하면 누구 조직인지 알 수가 있고, 메틸레이션 패턴 분석을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조직인지 알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근거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 조직의 암을 같이 넣고 메틸레이션 패턴을 분석을 하면은 정상 조직과
암 조직의 메틸레이션 패턴이 이제 이게 유방 암 조직이고 여기 유방 정상 조직인데 메틸레이션 패턴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암은 각각의 특이적인 메틸레이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걸 2017년도에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잘 분석을 하면은 이제 무슨 암이조차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암 조직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액체 생검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액체 생검에 아주 미량의 이런 DNA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DNA를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게 메틸레이션 분석으로 암을 액체 생검하는 이제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메틸레이션 분석법을 써서 그 액체 생검 선별 검사를 만드는 두 개 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든텔스와 그레일 이제 두 개입니다. 가든텔스는 2019년도에 메틸레이션 분석법을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2021년도 아까 JP 모간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대장암 한 CRC 콜로렉탈 캔서인데요. 대장암 한 종에 대해서 지노믹스 그러니까 여기 점돌연변이와 메틸레이션 두 개를 합쳤더니 정확도가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높게 나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그렇게 써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가지 암에 대해서만 결과를 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제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암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틸레이션을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 이제 그레일에서 이제 하고 있는 갤러리라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0년도에 발표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20가지 암에 대해서 이제 메틸레이션 분석법으로 이제 지놈을 PS 뽑은 cfDNA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것을 그 AI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 암에 대해서 1, 2, 3, 4기의 그 센시티비티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시피시티 특이도가 99% 이상에서 센시티비티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특이도 99에서 센시티비티가 3, 4기에서는 거의 100% 나오고 있지만은 유방암의 경우에 1기에는 상당히 이렇게 낮은 이제 센시티비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낮은 거냐 하면은 사실은 99%라고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낮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지금 갤러리에서 그레일에서 발표한 이 분석법이 가장 현재까지는 앞서 있는 분석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분석한 여러 이제 서비스 기관에서 이제 발표하고 있는 정확도 중에서 가장 투명하게 이 정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분석을 하게 되면은 암이 무슨 암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고, 암이 있을 경우에 무슨 암인지를 예측하는 정확도가 90%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메틸레이션 분석법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메틸레이션 분석법으로 선별 검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일에서 개발하고 있는 방법은 바이설파이트 컨버전 방법을 쓰고 있고 저희는 Restriction Enzyme Digestion과 MBD Enrichment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이제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암 DNA 특화된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그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분석법을 사실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필요한 기관에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스크리닝과 동반 진단, 모니터링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은 저희가 스크리닝을 메틸레이션 분석법을 통한 스크리닝을 이제 요걸 주로 다른 그 서비스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각 다른 이제 이런 분석법들도 지금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크리닝은 메틸레이션 분석법으로 10대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분석법이고 그 다음에 종양의 위치도 예측할 수 있는 분석법입니다.
동반 진단과 모니터링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좀 표준화된 방법, 다 특별히 다르지 않은 방법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목적은 항암제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높은 민감도로 개인 맞춤형 프리미엄 검사를 하는 거입니다. 저희 진행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게 이제 메틸레이션으로 하고 있는 이제 이거고요. 대장암에 대해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식약처 체외진단기기 승인을 이제 받기 위해서 지금 진행 확정 임상 실험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유방암과 폐암, 위암은 상당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이제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췌장암과 간암은 이제 다시 샘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립된 방법으로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 6가지 암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10대 암을 다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과 이제 동반 진단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으로는 다 확립이 됐고 이제 데이터를 쌓고 있는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스크리닝인데 지금 이제 메틸레이션으로 하는 거는 아직까지 방법이 이제 셋업이 이제 완전히 끝났고 이건 이제 작업 중에 있는 거고, 이전에 CMV로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시기적으로 이제 측정을 한 그 시기적으로 각각 그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체이스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그래프를 만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재발 검사를 위한 이제 모니터링도 이제 저희가 셋업을 했고요. 분석적 정확도는 사실은 DNA 쓰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0.01%면은 만족할 수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점돌연변이의 경우에는 0.001%까지도 이제 분석해낼 수 있는 기술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환자의 특이적인 그 점돌연변이 15개 이상을 골라서 이제 주기적으로 그 검사를 해서 다시 재발이 되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 진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최적의 항암제를 찾아서 이제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가장 최근에 그 정보를 다 모아서 그 타겟 항암제의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정확도가 아까 이제 DNA 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0.01%까지 이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액체생검은 암 정렬 진단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위해서 암 조기 진단을 위해서 메틸레이션 패턴 분석법으로 지금 개발을 방법적으로 완성을 했고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뿐만 아니라 특정 양성 질환, 간 섬유화증이나 아니면 크론병 같은 이제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서 개발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리닝, 모니터링, 컴패니언 다이그노스틱스 각각 특이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성훈 박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성민 본부장님의 액체생검의 상용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DGC의 헬스케어 사업본부장 조성민입니다. 앞에서 이민섭 대표님과 김경철 원장님 그리고 이성훈 연구본부장님께서 충분히 액체생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EDGC가 연구 중인 액체생검 서비스의 브랜드 런칭 세미나는 올해 좀 더 이제 좋은 장소에서 그간의 저희 연구 성과와 비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의 여파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온라인 행사는 또한 너무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소하게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실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대학병원의 교수님, 병원의 원장님, 의료계, 바이오계,
학계 등에서 계신 분들과 일반 기업과 또 개인에 이르기까지 어제까지 한 300여 분 정도가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도 매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저희 EDC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다는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참가자분들께서는 전공자가 아니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앞에서 저희 EDC의 최고 전문가분들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EDC의 액체 생검의 서비스인 온코캐치 브랜드와 시장 상용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체 생검의 시장 규모는 앞서 이민섭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세계적으로 2020년에 15조에서 2022년도에 24조 원으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이미 JP모건에서는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암 진단의 정확도가 기존의 진단 방법에 비해서 매우 우수하고 무엇보다 환자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암은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긴 하시지만 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3기나 4기인 경우를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확한 암을 판단하기 위한 기존의 조직생검 등의 전통적인 생검 방식은 환자들에게는 사실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직생검의 한계는 종양 조직 샘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과적인 수술이나 시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해서 환자에게는 매우 큰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조직생검은 민감한 상황이나 질병의 진행 단계에 있는 특정 환자에게는 부적합하고 생검을 위해 선택된 조직이 가장 적합한 조직이 아닐 수도 있으며 종양의 위치에 따라 때로는 생검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특정 시간의 종양 변이 상태만을 알 수가 있고 환자의 상태를 추적, 관찰하려면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 번의 수술이나 시술이 진행돼야 됩니다. 이에 비해서 액체생검은 환자와 종양 전문의에게 세심하고 편리하며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특정 종양의 변이를 신속하게 탐지 가능합니다. 또한 비침습적 검사로 혈액 채취만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환자들이 쉽게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의 일부만 아니라 전체 종양을 대표해서 스크리닝이 가능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질병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뇌나 뼈, 폐 등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했을 때 활용하기가 용이하고 환자가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다른 전통적 생검을 거부할 때 매우 용이합니다. 그래서 EDGC의 그 혁신적인 비침습적 액체 생검 서비스 온코캐치는 혈액 샘플을 통해서 종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조직 검사 없이 암의 조기 진단, 암 재발 여부 및 동반 진단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출한 암세포 유래 미량의 cfDNA를 NGS 기술을 통해서 해독하고 생물 정보학을 분석을 통해서 암을 유발하는 어떠한 변이가 있는지, 사용하고자 하는 항암제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나아가서는 혈액 속에 암을 유발하거나 암세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최첨단 개인 맞춤형 정밀의학 서비스입니다. 네, 온코캐치 로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코는 종양이라는 뜻이고요. 캐치는 잡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브랜드는 저희가 사내 공모를 했습니다. 사내 공모를 통해서 한 100여 개의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브랜드 네임입니다. 온코캐치는 미량의 혈액만으로 암을 구별할 수 있는 검사 서비스이기 때문에 혈액 속을 떠다니는 세포 중에서 암세포를 식별해서 잡아내는 것을 알파벳 O와 C를 액체화한 컨셉을 기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컬러는 블루 계열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앞서 이성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온코캐치 테스트 옵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암 환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암을 유발하는 변이 유전자 분석 서비스, 둘째로 개인 맞춤형 바이오마커 패널을 통해서 암의 재발 여부, 항암 치료 효과 판별 등 암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검진 서비스, 셋째로 개인의 맞춤형 약제 처방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검진 서비스입니다.
네, 온코캐치 검사를 추천한 대상은 종양 조직을 얻기 힘든 사람, 침습적 조직 검사를 하기가 어려운 사람, 그리고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추가 검사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 번째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암을 유발하는 변이 유전자 분석 서비스는 스크리닝의 이니셜을 따라서 S를 따서 온코캐치 S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 맞춤형 약제 처방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검진 서비스는 동반 진단 즉 컴패니언 다이그노스틱스라는 뜻으로 온코캐치 CDX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으로 암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검진 서비스는 모니터링의 M을 따서 온코캐치 M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코캐치 E는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의 조기암 검진 서비스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양의 존재 의무뿐만 아니고 이 종양이 어느 곳에서 발병했는지에 대한 위치에 대한 정보까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온코캐치 S 스크리닝은 바이오마커를 검출하는 고성능 분자진단 스크리닝 테스트입니다. 추천하는 대상자는 암 위험도가 높은 일반인이며 보통 정기검진 때 위험한 침습적 절차를 피해서 간단히 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증상 환자가 암 돌연변이 프로필이 진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의 친화적인 결과 리포트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추가 진단 단계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드립니다. 이 분석 서비스는 암의 조기 진단이 목적이기 때문에 병의원의 일반 검진에 매우 활용이 용이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코캐치 E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양의 존재 의무뿐만 아니고 어느 곳에서 발병했는지에 대한 위치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 지금도 계속 저희가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온코캐치 CDX는 변이 유전자 타입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 약제 처방을 제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동반 진단 시에 특정 약물에 대한 환자의 치료 반응을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약물 투여 전에 미리 치료 효과를 보일 환자를 저희가 선별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온코캐치 M 모니터링은 암 수술 환자의 조직으로 암 발병과 연관된 유전 변이를 찾아내고 이에 기반해서 환자 개인 맞춤형 패널을 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높은 민감도 즉 정확도를 제공하고 환자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수술이나 항암 치료 이후에 주기적으로 혈액 내의 cfDNA를 보고 여기에 해당 변이들이 검출이 되는지 확인해서 재발 및 또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 이후에 주기적으로 CT나 MRI 등으로 모니터링 했지만 사실 적지 않은 비용과 또 방사능에 대한 노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환자들에게 사실 많은 부담을 준 것이 사실이고 이제는 간편히 혈액 채취만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니터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술이나 수술 시에 종양 조직의 일부와 일부 혈액 채취가 필요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 맞춤형 패널을 제작한 이후에 수술 이후에 암의 전이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되는데요. 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 모니터링 주기는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성원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암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발생이 됩니다. 체세포 돌연변이는 담배, 음주, 비만, 바이러스 및 기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생기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요인 때문에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반면에 유전성 암 돌연변이는 유전자를 통해 세대 간의 대물림이 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EDGC가 질병 유전자 검사인 진투미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받음으로 해서 환자는 본인의 유전성이 있는 암의 변이를 파악하고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생활 환경이나 유전적 원인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치료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김효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유전자는 유전성 암 돌연변이의 경우에 다른 가족 구성원이 유전적 이상을 대물림을 받을 수 있으며 암 발병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온코캐치 M 패밀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검사함으로 인해서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에 대한 예방과 인식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EDC가 2018년부터 일반 병원에서 검사하고 있는 진투미 플러스라고 하는
질병 예측 검사 서비스입니다. 남성은 27종, 여성은 29종의 암을 포함한 주요 질병에 대한 유전적 분석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네, 이와 같이 그 5가지 단계, 안심부터 경계까지 총 5단계를 나누어서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올해 이제 9월 달에는 현재의 생활 습관 데이터를 융합한 업그레이드 버전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위험 지수와 또 유전적 위험 지수 플러스 생활 습관 위험 지수의 통합 결과를 저희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환자의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 결과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가격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EDGC의 온코캐치의 경우 국내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하지만 해외 어느 회사보다는 경쟁력 있는 기술과 가격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먼저 온코캐치 S와 CDX는 해외 업체 가던트나 파운데이션 1의 경우에 1차 검사 한 3,000불에서 6,000불 사이로 책정되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모니터링의 경우 시그나테라와 국내 녹십자, 진홈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가던트 등에서는 1차 검사로는 한 3,500불 정도로 책정되어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링은 적어도 3회 이상, 3회차, 4회차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1차 검사의 가격만으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2차 이후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현재 임상적으로 한 4회 정도에 한 10,000불 정도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에는 소비자 가격은 그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온코캐치 2는 저희도 좀 더 연구 개발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레일의 경우에 약 950불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장 타겟은 국내 해외 모든 병의원입니다. 특히 암에 대한 두려움이 큰 나라일수록 수요는 굉장히 많고요. 저희는 지속적인 시장 조사와 시장 개발을 하고 있고 국내에도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시장성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 단계지만 저희는 그 유전자 검사 기반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산전 기형 검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NIPT 검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양수천자 검사가 대세였고 지금은 많은 산모들, 거의 대부분의 산모들이 이 비침습적인 NIPT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시장이 4, 5년 전에 비해서 국내 시장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소비자들의 인식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EDGC는 이 검사 서비스의 후발주자였지만 높은 기술력으로 인해서 올해 시장 점유율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원리인 액체생검 역시 불과 몇 년 내로 저희는 국내 검진 시장에 자연스럽게 런칭이 되고 상용화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해외의 경우에는 이미 저희 EDGC 홍콩 법인을 통해서 2020년부터 홍콩에서 가장 큰 병원 그룹에서 액체생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1월에는 우크라이나에 공급 계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저희 온코캐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러브콜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저희 온코캐치의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대학병원들의 그 교수님들 모시고 또 의사분들 모시고 저희가 이러한 지속적인 전문적 학술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국내적으로 온코캐치에 대한 마케팅 계획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6월 달에는 저희가 두바이에서 열리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전시회인 매드랩에 저희 회사에서 참여해서 저희의 유전자 분석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온코캐치에 대해서 전 세계 홍보와 협력 비즈니스를 펼치고 올 예정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보다 잘 준비해서 2022년도에는 보다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부신 일생입니다. 누가 인류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구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인류는 급속한 진화를 거듭했고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융합으로 피지컬, 디지털, 바이오로지컬의 경계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바꿀 이러한 메가 트렌드 속에서 라이프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중심의 EDGC가 있습니다. EDGC는 이원의료재단과 다이에그노믹스사가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보내주신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현준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액체 생검이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으로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성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러면 의사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한 암 치료제 개발 업체들과의 트레이드오프는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김경철 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현장감 있는 질문 좋습니다. 제가 의사를 대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속해 있는 종합건강관리학회, 그러니까 B5 병원을 통해서 포함해서 검진센터의 저희 학회에서도 여러 번 액체 생검에 대해서 제가 발표하면서 의사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저 역시 현재 검진센터를 포함한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각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원래 의사들은 좀 반기지 않아요. 기존 어떤 이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모 회사가 대장암을 이제 대변으로 통해서 메틸레이션 기술로 론칭을 했는데 생각보다 미국보다는 그런 서비스가 확산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대장 내시경이 너무 비용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특유의 우리나라 1, 2차 병원 또는 종합검진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특유의 병원의 문화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 이런 인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액체 생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처럼 위내시경 또 유방 촬영, 유방 초음파 또는 폐사진 같이 검진을 참 많이 하는 병원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사실 시장에 대한 질문들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정부가 비급여를 가능한 급여로 만들면서 지금 1, 2차 의원들은 참 고민들이 많은데요. 즉 비급여를 합법적으로 낼 수 있는 분야가 점점 적어지는데 유일하게 예외적인 조항이 검진입니다. 즉 기존에는 대학병원들이나 큰 종합검진에서 검진센터를 운영하는데 1, 2차 의원들은 검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들이 없었는데 혈액을 통해서 검진을 할 수 있으며 아마 많은 의사들 중에 1, 2차 의원들 중심으로 이런 검진을 외래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할 겁니다. 그야말로 스크린 검사이기 때문에 액체 생검을 통하여서 암을 미리 조기에 예측하고 그것을 대학병원 연계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검진 문화가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뒷부분 질문이요. 암 치료제 개발 업체와 트레이드 오프, 즉 일제 지금까지 암 치료 시장의 전통적인 항암제에서 동반 진단이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맞춤형 항암 치료. 지금은 이제 3세대가 면역 항암제 시대인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4세대, 5세대는 맞춤형 면역 항암제, 더 나아가서 암 백신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맞춤, 자신한테 맞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바이오마커가 필요하고 맞춤형 바이오마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치료제가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에 굉장히 중요한 시장을 끌고 있지만 점점 이런 맞춤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역시 암 바이오마커 유전체 회사가 같이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김경철 원장님에게 하신 질문인데요.
EDGC 외 기업들 중 지금 병원에서 진료로 사용 중인 곳은 어디이고 어느 기업 제품이 제일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현재 2021년 현재 상태에서 액체 생검을 자신 있게 처방해서 그것을 매출로 일으키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이제 트렌드가 다를 것 같지 않은데,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식약처 또는 어떤 신의료 평가 같은 어떤 규제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시장의 질서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앞서 이성훈 사장님이 강조하셨던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특별히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식약처 등록을 가장 지금 많이 가까이 가 있는 회사 중에 하나여서 곧 임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시에 앞서 그 암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시장은 좀 독특한 시장입니다. 요즘은 캔서 서바이벌, 즉 암을 진단받고, 요즘은 진단도 동반 진단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맞춤 항암제를 썼던 그 분들이 암을 모니터하는 시장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거의 기술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식약처 통과되지 않아도 바로 론칭할 수 있는 탄탄한 기술과 어떤 프로시저를 가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 부분이 외래 처방이라고는 하지만 검진이라고 하는 형태로 했을 때는 법적으로도 안전하게 암의 어떤 재발이라고 하는 것을 검진한다는 그런 새로운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떤 프리미엄 캔서 서바이버 클리닉들, 뭐 그 중에는 암 요양병원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 저희 기술을 가지고 몇몇 암 환자들을 조직 검사, 동반 진단의 정보를 참고하여서 15개 환자에게 맞춤 패널을 만들고 4번 정도의 모니터하는 것을 저희가 시도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정도다 보시면 되고요. 어떤 회사가 제일 뛰어납니까? 라고 말하기에는 저 역시 많은 회사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Circulating Cell-Free DNA 플러스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상품화된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이라고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원섭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영상 진단이나 비오마커 외에 그레일 등의 액체 생검으로 조기 진단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이민섭 대표님께서 해당 질문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액체 생검이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광범위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뭐 그 저희 회사가 좀 중점적으로 하는 메틸레이션에 관계된 어떤 스크리닝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은, 그 이외에도 지금 해외에서 보면은 이 액체 생검들이 어떤 그 표적 약물들의 동반 진단을 할 때 특정 바이오마커를 보는 거를 조직을 아닌 어떤 그 혈액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검사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활발하게 쓰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환자의 예후나 어떤 환자 뭐 같은 암종이라 하더라도 그 암을 세분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액체 생검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이런 것들도 지금 액체 생검 그 기술이 상용화된 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기존의 어떤 그 암의 진단이나 어떤 그 검사를 이 유전자를 이용한 액체 생검이나 어떤 유전체 검사와 함께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런 뭐 영상 검사와 그 유전체 검사, 이 유전체 검사는 액체 생검도 포함하지만은 어떤 선천적인 유전자 검사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런 거를 같이 해서 어떤 AI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성을 높이고 그 환자에게 더 많은 그 어떤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일부 기술들은 뭐 병원이나 환자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뭐 그레일이라는 회사를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암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이고 가장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조기 선별, 그러니까 스크리닝 시장인 겁니다. 이건 아시겠지만 또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경우 대부분
일부 회사들이 지금 서비스를 내놓는 것들은 복합암이 아닌 그 단일암이죠. 그러니까 뭐 무슨 대장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어떤 한 가지 암에 대해서만 그 위험도를 측정하는 검사들은 상용화된 것들이 있지만 이 10가지 이상의 암에 대해서 복합적인 스크리닝을 하는 거로서 공식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그레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진행을 해왔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올해 중에 그러니까 어떤 식약청이 아닌 그 미국의 그 클리아라고 하는 그 LDT 검사를 통해서 상용화를 발표를 했고 그쪽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일부 검사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지금 해외에 하고 있는 것은 그 LDT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인 검증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홍콩이라든지 외부에 지금 그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이 메틸레이션의 액체 생검 검사는 그 한국에서 식약청까지 저희가 과정을 거쳐서 그 출시할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해외에서도 액체 생검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액체 생검 기술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한두 군데 정도가 이제 시도를 하는 아주 초기 단계이고 저희가 굉장히 그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일부 결과에서는 그들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에이브래햄 킴 님께서 다음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EDGC에서 혈액을 통하여 측정하는 기술이 타 회사보다 뛰어난 부분이 무엇인지, 시간 그리고 민감도가 뛰어난 건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쟁력이 있으신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이성훈 박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하신 이민섭 대표님의 답변과도 어느 정도 좀 겹칠 것 같습니다. 이제 선별검사, 암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에서 저희가 강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제 발표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은 다른 대부분의 회사들은 점돌연 변이로 검사를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메틸레이션 검사입니다. 근데 이 메틸레이션 검사가 기술적으로 아주 까다롭습니다. 특히 이제 실험 방법 자체도 까다롭고, 그리고 이걸 이제 혈액에 cfDNA 적용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cfDNA라는 게 길이가 170 베이스 페어 정도로 아주 짧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아주 적은 양의 비율적으로 ctDNA, 암세포 유래 DNA가 이제 그 안에 미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도 아주 까다롭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 방법을 셋업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 지금은 이제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브랜드 론칭을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 쪽에서는 아까 아주 미량이 이제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정확도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분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이제 바뀝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분석을 고도화시켜 가지고 정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대표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레일에서 2조 원을 써서 $2 빌리언 써서 만든 방법보다 더 비용적으로도 싸고 정확도가 높은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상품을 론칭하는 단계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 내부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박사님한테 최상훈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위나 대장은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가 가능하니까 액체 생검은 췌장암이나 담낭암 같이 수술 전 조직 검사가 어려운 장기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되게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일단 췌장암, 담낭암은 저희 계획에 있습니다. 췌장암은 말씀드렸다시피 샘플을 지금 모으는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그런 암으로 시작하기가 힘든 건 뭐냐면은, 일단 샘플 모으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샘플을 빨리 모을 수 있는 암으로 시작하는 게 기술을 확립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모을 수 있는 대장암, 폐암, 뭐 유방암 이런 샘플들로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10대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검진이 어려운 췌장암이나 뭐 신장암이나 그런 것들로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 답변을 드리지 못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의 질문에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남겨주신 질문들은 참고해서 조만간 또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저희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참석 확인이 되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EDGC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어 EDGC 온코캐치 브랜드 런칭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